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여기 한국경제TV 헤드라인에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미 신규 실업수당 11주 연속 감소세인데 비상사태가 정말 끝났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미 지속적으로 계속 저하고 경제지표를 봤지만 이번의 상황은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고 회복 속도도 상당히 그러니까 늦어질 거라는 게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V자 반등은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강력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계속 그래왔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뭐 짧게는 거의 680만 건, 거의 700만 건 가까이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제 150만 건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줄어드는 속도는 점차 줄고 있어요. 강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로 쭉 옆으로 기어갈지도 모른다는 뜻인데 이 150만 건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글로벌 커뮤니티 피크타임 때를 볼까요? 이 피크타임 때 보면 이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660만 건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660만 건이었거든요. 650만 건, 660만 건 정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150만 건이니까 2배가 넘는 숫자가 계속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락다운을 하고 나서 경제를 완전히 재개한 상황 하에서도 과거에 피크를 쳤던 시기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은 2천만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지금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이 급격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조업 좋아진 영역 중에서 주로 이제 급격하게 5월달에 고용이 좋아진 데가 서비스 섹터인데 그나마 제조 파트 쪽은 여기 보면 건설 쪽이 좀 그나마 늘었고 제조 파트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늘어난 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파트 쪽에 보면 리테일 세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학교가 오픈됐으니까 가야 되겠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을 파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레저라든가 혹은 호스피탈 병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영역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락다운 돼서 강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막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5월 달에 사람이 늘어난 건 최소 인력들만 이제 당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강제로 막았던 걸 그냥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좋았던 실업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을 놓고 봐도 소매 판매가 급등했으니까 그만큼 상황이 좋잖아요. 판매가. 다른 생산이나 뭐 이런 쪽, 다른 쪽보다는. 근데 이 1560만 건의 고용, 그러니까 1560만의 고용이 1330만으로 줄었다가 1360만으로 늘었거든요. 30만 늘었어요. 200만 줄고.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이 S&P 글로벌 기사를 보면 이제 어제 보여드렸지만 계속 파산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도 소매업 쪽에 파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업들이. 그 다음에 향후에도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 소매업만 그러냐. 이미 계속 얘기되고 있었지만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내용에 나온 걸 보면 체사피크 에너지가 금주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답니다.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슈일 산업에도 계속 이런 파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미 봤듯 이 아파트먼트 리스트 안에서 한번 이전에 어제 봤듯 이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급등하죠. 30% 가까이 되고 19%는 아예 못 내고 11%는 그나마 부분적으로 낸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전체 영역에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나이대에 구분이 없으며 그 다음에 렌트한 사람하고 집을 사서 모기지 내는 사람도 구분이 없고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 부분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미국의 전체 영역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영역의 가게들이. 실업률이 잠깐 내려왔지만 이게 지금 축포를 울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업률이 내려온 게.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은 20% 가까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움직이는 거 계속 비슷한 패턴이죠. 경제활동 인구 5명 중에 1명은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는 직장에 못 가고 있거나 혹은 아예 직장을 못 가고 있거나 이런 파트타임을 하고 있거나 아예 뭐 일자리가 없거나 이런 패턴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제활동 인구 5 중에 1명의 가족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당연히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이투데이 기사에 보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미국 실업자 그래서 7월에 이제 실업급여를 종료하겠다라고 공화당 측의 인사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이런 실업급여가 실제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데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종료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약에 실업급여를 지급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고 한들 과연 일자리가 있겠느냐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일을 안 하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건지를 지금 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실업급여가 많다고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아니면 파트타이머로도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메꾸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 연준이 계속 일자별로 그 모임을 FOMC를 개최하는데 이제 빠르면 7월달 하지만 이제 8월달에 뭔가 할 거라고 액션을 취했는데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다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7월 아니면 천천히 조정되면 이제 8월달에 뭔가 액션을 취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온 기사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뉴욕 증시가 거품이 7월에 붕괴되고 연준이 주식 쇼핑에 나설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주식 ETF도 매수를 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채권 ETF를 매수하다가 그 개별 회사채를 사러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그 회사채 시장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와서 직접적으로 매집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음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대량 실업 탓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제기된 희망 섞인 예상인데 연준이 우선 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인데 워싱턴 DC 정가에서 추가 부양책의 방향을 두고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연말까지 추가적인 고용 보험을 지급하자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 사람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하는 걸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다음번에 미국 주식을 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물며 회사채 그것도 투기등록성 채권으로 넘어가 있는 물론 과거는 아니었지만 특정 일자 기준으로 넘어가 있는 회사채도 매집하는데 주식을 매집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개별 주식을 매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 어떤 주식 매입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ETF를 매수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용 팽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정되고 나서 한계 기업이 없어진 상황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계 기업 같은 것들이 사라진 상태 하에서 이거는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의 데이터인데 주가 지수가 충분히 조정받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마진댓 그러니까 신용 팽창 주시장에서 일어났던 신용 팽창이 완전히 축소된 이후에 이런 액션들이 취해져서 주식시장을 타고 올라간 게 괜찮았다가 보이는데 가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한 달 이게 4월 말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전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쭉 위로 다시 올라왔을 거예요. 저희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그러니까 이게 신용 팽창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거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야르디니 리서치에서 나온 데이터 6월 17일자 데이터인데 보시면 포워드 PB가 이거 빨간 게 미국 거거든요. 이게 분기 전보다 훨씬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업이 이익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떠받치겠다는 뜻을 한다는 거죠, 연준이.
이거는 포워드 이익이지만 GDP 대비로 놓고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음번 조정국면이 와도 이 상태 정도 되거든요. 이 상태 정도 되는 게 1.1배니까 이게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점을 쳤던 요 시기 수준 정도에 왔을 때 경기 부양을 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지속성에 문제가 있겠느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주식시장을 이렇게 해서 이 밑에서 받쳐주면 거기서 경제 시스템이 살아나서 다시 위로 쭉쭉쭉 올라가겠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언밸런스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밑에서 받쳐주면 또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갔지만 경제지표는 개선 속도가 늦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런 지금과 같은 패턴, 그러니까 지금 급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리고 급등했다가 밀리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어딘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연준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의해서 부러지면 이게 연준이 계속 방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구나. 경제가 단기간에 살아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부러져서 붕괴돼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안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급락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한꺼번에 확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안전판이 확고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확고한 안전판 없이 투자를 반복해야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다 밀고 들어가는 행위는 요번 케이스에서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액션을 밑에서 받고 위에서 파는 액션을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이 되면 그때는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이미 많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개미들한테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동학개미하고 로빈후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돈을 많이 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학개미나 로빈후드에서. 하지만 제가 봤던 과거의 통계치나 데이터로 보면 그 소수는 돈을 따고 다수는 돈을 잃는 개미들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고민 있게 행동해야 되고 한쪽 방향으로 너무 많이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